117번 갑시다. 주식회사 한국은 제품 A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다. 월간으로 최대 생산량은 5,000개래요. X1년 3월 달에 대한으로부터 A를 1000단위만큼 좀 공급해주세요 라는 특별 주문을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몇 개를 하고 있더라? 4,500개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더라. 자, 문제가 좀 생겼네. 일단 문제 자료를 좀 정리하면서 갑시다. 현재 우리의 최대 능력은요. 몇 단위? 5,000단위, 5,000개라고 쓸게요, 그냥. 하지만 현재 경상 주문이 있어요. 일반 판매, 그렇죠? 일반 판매, 경상 판매라고 합시다. 경상 주문 정도로 얘기하죠. 경상 주문 원래 팔던 게 몇 개? 4,500개, 그죠? 자, 그러면 얘네 둘 간의 차이를 내보면 몇 개만큼 놀아요? 500개가 놀고 있다고 그렇게. 500개 놀고 있는 걸 우린 뭐라고 한다? 유휴 능력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럼 유휴 능력이 500개만큼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특별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특별 주문은 몇 개 들어왔더라? 특별 주문은 1000개만큼씩이나 들어와 버린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해 보세요. 놀고 있는 게 500개니까 특별 주문이 500개보다 아래로 들어왔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놀고 있는 게 500개 뿐인데 특별 주문이 1000개씩이나 들어왔다는 얘기는 놀고 있는 500개까지는 해결할 수 있더라도 초과되는 게 지금 500개씩이나 있다는 것이 즉 부족한 수량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부족한 수량이 몇 개만큼이나 발생해버렸어요? 500개씩이나 발생해버렸다는 것이 우리가 특별 주문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라는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500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만 특별 주문을 받아주던지 말던지 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합시다. 자, 어쨌든 그 4,500개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짜리냐면 8,000원짜리래요. 외부에다 팔 적에 우리는 8,000원을 받고 팔고 있다. 자, 단위당으로 변동 제조원가와 변동 판관비는 각각 2,500원과 1,000원이다. 고정원가는 총 700만 원이더라. 대안의 주문에 따른 변동 제조원가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변동 판매비와 관리비는 기존의 10%만 발생을 한대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경상 판매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경상 주문이 있고 특별 주문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단위당으로 봤을 때 한 단위당으로 변동 제조원가도 있고요. 한 단위당으로 변동 판매비도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원래 우리가 경상 주문에 대해서 이거 4,500개 팔 적에 변동 제조원가는 얼마씩 들어간다? 한 개당 2,500원 들어간다. 판관비는요, 한 개당 1,000원씩 들어간다. 그럼 도합 변동비는 얼마? 3,500원씩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컨셉이잖아요. 근데 특별 주문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변동 제조원가는 똑같대, 이거는 동일한데 얘네 몇 프로만 발생한다? 10%만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100원인데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특별 주문과 관련해서는 변동비가 얼마 꼴인 것이다? 2,600원인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네. 그렇죠? 자, 고정비는 분석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왜? 특별 주문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증분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고정비는요. 별말 없으면 비관료원가니까.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 부족한 수량은 기존 시장의 판매량에서 충당하겠대. 500개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요. 원래 팔던 거 중에서 500개 그냥 까버리겠대. 더 이상 안 팔겠대. 즉 500개만큼의 뭐가 생긴다? 기회 비용이 생긴다. 자, 대안의 주문을 수락하기 위해서 단위당 최소한 얼마 정도를 받아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적혀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특별 주문을 수락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수락하면 당연히 어떤 좋은 점이 생깁니까? 수락하면 특별 주문 덕분에 매출액, 세일즈가 증가를 할 거예요. 세일즈가 얼마 증가하겠어요? 몇 개 들어왔더라? 1000개. 한 개당 얼마 받았더라? 그거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한 개당 얼마냐라는 것을 X라고 넣자고요. 그러면 1000X만큼의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겠네. 하지만 우리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뭐가 늘어날 거냐? 특별 주문과 관련된 원가가 있는데 원가에는 변동비랑 고정비가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고정비는 증가하는 거 아니다. 뭐만 증가할 것이다? 변동비만 증가할 것이다. 변동비를 늘려보죠. 그런데 특별주문과 관련된 변동비는 3,500원이 아니라 얼마? 2,600원이라고 했으니까 2,600원씩 몇 개? 1,000개만큼이 증가를 해서 결국은 260만 원만큼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증분 비용이고요. 좋은 거 아니니까 마이너스로 이렇게 표시하자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돼요. 1000개 만들어서 1000개를 판다. 이게 가능하려면 뭐에 대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 500개만큼 경상 주문 일반적인 판매가 희생을 해줘야만 한다. 그 희생을 반영하는 것을 우리는 기회 비용이라고 부른다. 자,
자, 그러면 외부에다가 500개를 멀쩡히 팔았었다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한 개당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외부에다 팔 때는 한 개당 얼마에 팔고 있대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시장 판매 가격이 8,000원이더라. 한 개당 무조건 8,000원에 파는데 외부에다 팔 때는 변동비가 2,600원이 아니라 얼마였어요? 3,500원이었으니까 외부의 일반적인 판매는 한 개당 4,500원 떨어지는 그런 녀석들이었거든요. 몇 개를 포기합시다? 500개를 포기합시다. 그래야만 특별 주문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4,500개에다가 500개 때려주시면 되겠네. 4,500원 곱하기 500개 해주시면 225만 원쯤 나올 거고요. 요거만큼 또 다시 마이너스를 쳐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결국은 요 놈들 3개 요만큼 네팅해 준 것이 바로 증분이익인데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해 줄 마음이 있으려면 이 증분이익이 무조건 0보다 커야만 된다는 거죠. 요거 풀어주시면 X값 나오겠네. X는 뭐보다 커야 된다? X는요 아마도 4,850원보다 커야 한다. 요 정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최소 4,850원 정도는 받아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무슨 말하는 거지? 되셨죠? 그죠? 특별 주문과 관련해서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의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케이스의 문제니까 꼭 한번 풀어보셨습니다.